자, 챕터 2. 챕터 2의 제목은 이제 Variational Principle들과 라그랑지의 방정식들인데, 변분법이라고 하죠. Variational Principle, 변분 원리, 그 다음에 라그랑지 이퀘이션, 변분 원리와 라그랑지 이퀘이션이에요. 근데 이제 그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이제 변분법을 쓰는 거고요. 그걸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해밀턴 프린시플이라는 거죠. 그걸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해밀턴스 프린시플. 해밀턴스 프린시플이라는 게 뭐냐면, 자, 델타 I, 좌변은 델타 I고요. 우변은 적분인데 밖에 델타가 있어요. 적분은 시간에 대한 적분이고요. T1부터 T2까지. L이라는 함수를 적분해요. L이 뭔지는 아직 이야기하지 맙시다. 우린 다 알지만 모르는 척하고. 이거는 이제 Q와 Q 도트, 그리고 시간에 대한 함수, 세 개의 변수를 갖는 함수고요.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0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해밀턴스 프린시플이에요. 자, 좌우변에 지금 굉장히 많은 암호문이 나타났어요. I도 뭔지 모르겠고, 델타도 있고, 시간 적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건 시간 적분이다. 시간 적분 한 거에 델타를 붙이니까 0이다. 여러 가지 알아야 되는데, 자, 이걸 이제 하나씩 설명할 거예요. 너무 처음부터 긴장할 필요 없고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은 다 머릿속에 있는 거랑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L이 학부 역학에서는 이제 운동량 중에서 이제 각 운동량이었잖아요. 앵귤러 모멘텀이 주로 L이었는데, 이 L은 지금 역학에서 뭐 각 운동량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제 라그랑지안이라는 함수를 표시할 때도 L을 써요. 그러니까 각 운동량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I도 학부 역학에서는 모멘트 오브 이너셔 이런 걸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액션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좀 이따 이건 다시 이야기하겠고요. 여기 있는 이 좌표처럼 보이는 거 Q와 Q 도트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금방 알죠. Q는 뭐냐면 코디네이트인데, generalized coordinate라고 불러요. generalized. 여기서 일반화된 좌표다. 뭐가 일반화됐냐? 좌표 그러면 뭐 XYG 같은 거죠. XYG 뭐 요 중에 하나, X여도 되고 Y여도 되고 Z여도 되고.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그냥 좌표인데, 일반화되었다는 말은 어떤 것도 되냐? 세타도 되고 파이도 되고 각도 같은 것도 좌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라그랑지안 학부 때도 좀 배웠죠? 전혀 안 배우진 않았을 테고 학부 때도 배웠는데, 학부 때 배운 기억을 여러분들이 혹시 떠올려 본다면, 라그랑지안 문제는 뉴토니안 뉴턴 이퀘이션을 풀기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필요했었죠. 뉴턴 이퀘이션으로는 예를 들어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문제, 제약 조건이 있는 문제 같은 걸 풀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펜줄럼이 있는데 펜줄럼이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다든지, 여기 질량 M1, M2, 길이 L1, L2 뭐 이런 문제가 대표적인 예제가 되죠. 그럼 요거의 좌표 뭐 X1, Y1, 요놈의 좌표 X2, Y2, 좌표가 4개나 필요하겠냐 이거죠. 이게 펜줄럼인데 그러지 않을 것 같잖아요. 왜냐면 이 길이는 안 변하잖아요. 길이 L1 안 변하고, 여기 세타1, 이 각도를 세타2라고 하면은, 이건 사실 세타1, 세타2에 대한 이 좌표 두 개에 대한 문제인데, 이 직교좌표계를 쓰면은 x1, y1, x2, y2 4개나 되잖아요. 어느 게 편해? 밑에 게 당연히 편하죠. 밑에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고쳐서 푼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라그랑지안
문제의 패턴인 거죠. 라그랑지안 문제는 문제에서 구속 조건들을 마구마구 적용해서 문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줄여서 문제를 최단거리로 푸는 방법인 거예요. 실용적으로 보면은 이걸 모든 것은 이제 x, y, z 이런 그 직교좌표계로 풀 수 있지만 그러려면 이 컨스트레인트를 다 적용해야 되잖아요. 이 길이 L1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더하기 뭐 x1 여기를 원점이라고 하면은 이거의 길이가 뭐 L1의 제곱이다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써야 되는 건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우개가 또 안 되네. 오케이, 펜이 좀 자, 많이 쓰면 안 되겠구나.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각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트가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Q라고 쓰는 거죠. 이 Q는 X가 될 수도 있지만 세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문제에 따라. 그다음에 이런 좌표가 지금 독립변수 하나인 문제를 지금 여기는 썼지만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나중에 또 이야기할게요. 일단 단변수 변수 하나인 문제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Q 도트는 뭐냐? Q 도트는 뭐냐면 뭐겠어요? Q 도트는 전미분이니까 dq dt 시간에 대한 전미분이다. 예를 들어서 x가 위치였다면 dx dt는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q와 q 도트 좌표와 그 좌표의 속도에 해당하는 거죠. Generalized velocity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건데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변수로 시간 t 역학이니까요. 양자역학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역학하잖아. 그러니까 시간 t. 자, 우변에 이제 요 L은 라그랑지안이다. 라그랑지안. 이걸 이제 라그랑지안이라고 불러요. 라그랑지안이라고 불러요. 학부 때 여러분들 했었죠? 이걸 뭐 이렇게도 해요. T 빼기 V. 가장 간단한 정의죠. V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T 뭐 학부역학이라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니까 뭐 쉽네. 2분의 1 mv의 제곱 빼기 v니까 뭐 해밀토니안 에너지 h는 t 더하기 v였는데 가운데 더하기를 빼기로 바꾼 거잖아. 뭐하러 이거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쉬운 거야. 그러니까 학부역학을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문제는 라그랑지안으로만 쉽게 풀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t가 학부역학에서는 2분의 mv의 제곱 하나밖에 없지만 대학원 역학에서 이게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을 적용한다면 이 운동 에너지 파트가 많이 바뀌거든요. 그런 걸 써서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포텐셜 에너지 이게 간단히 이렇게 쉽게 파악이 되는 경우는 이렇지만 포텐셜 에너지가 간단히 파악이 안 되거나 좀 더 복잡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위와 같은 해밀토니안으로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 나중에 좀 더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라그랑지안이에요. 자, 이 선적분을 알겠죠? 근데 이게 라그랑지안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포텐셜 중에 하나죠. 연력학 여러분들이 열물리나 이런 데서 배웠던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포텐셜 같은 거예요. 포텐셜이라는 것은 연력학적인 포텐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뭐 엔트로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L, 뭐 H, 뭐 V 이런 것들이 이제 포텐셜이 되는 거죠. 크게 그 일반화된 용어예요. 이런 포텐셜이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상태 함수라는 거죠. function of state 어떤 한 상태가 뭔지 아세요? 상태. 참 오늘 수업이 길어지겠네 잘못하면.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자, 상태가 뭐예요? 상태. 어떤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대상의 상태라는 것은 뭘로 이야기해야 되나요? 지금 이 간단한 개인 경우에는 좌표와 속도 이거 두 개가 이제 상태가 되죠. 간단한 개는 위치와 속도 이런 이야기죠. 위치와 속도를 예를 들어 2차원 평면에 써보는 거죠. x축을 q, y축을 q 도트. 그래가지고
이 점을 하나 찍으면 이게 한 상태인 거죠. 이게 상태예요. 개의 상태. 개가 한 개짜리 개일 수도 있고 뭐 수만 개짜리 개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happen to be 아주 간단한 한 개짜리 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1차원적인 개. Q와 Q 도트를 좌표로 해서 여기다가 좌표 평면에 점을 하나 찍으면 이 좌표 평면은 유니크하게 위치가 Q, 속도는 Q 도트 어떤 값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 개의 어떤 특정한 상태인 거죠. 근데 그때 시간은 얼마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피리어딕한 시스템이 있거든요. 원운동한다. 원운동하는 물체는 지금 이게 제가 원을 그렸어요. 자, 원운동하는 물체는 XY 코디네이트에서 그 XY 코디네이트의 관점에서 원운동이에요. 지금 1차원이기 때문에 원운동은 아닌데 1차원이니까 이제 좋아진 동자 같은 거가 되는 건데 이런 문제에 이 좌표 x와 x 도트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이 아니게 정확하게 타원이죠. 2분의 1 mv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kx의 제곱이 에너지가 되니까 이게 x 도트니까 타원이잖아요. 이게 타원. 아시겠죠? 말을 빨리 해서 미안해요. 하여튼 그 XY 좌표계에서 마치 원 같은 그런 똑같은 프로블럼을 풀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원운동 또 원운동이래. 주기운동하는 이런 물체 이런 개는 같은 위치에 여러 번 돌아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이 한 점을 생각하면 이 한 점이 처음 시간에도 올 수 있지만 처음 시간 더하기 주기 t에도 이 위치에 돌아올 수 있고요. 처음 시간 더하기 주기 2t 등등 계속 이 점에 돌아오거든요. 갔다가 또 왔다가 또 왔다가 이렇게 진동하니까 그죠? 갔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또 왔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개는 그 Q와 Q 도트만으로 완벽하게 기술되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언제적 이야기냐 이 말이죠. 첫 번째 주기의 요 타임이냐, 한 바퀴 돈 다음에 두 번째 타임이냐. 타임이 없으면 그거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물론 그 모양만 봐서는 얘가 몇 번째 주기인지 알 수가 없죠. 어? 모양만 봐서는 이 위치에 있는 현상만 보면은 얘 과거 히스토리를 다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기를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시간이 독립변수로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좌표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Q, Q 도트, T. 이게 상태를 기술하기 위한 최소 조건인 거죠. 물론 이거보다 단순한 개도 있어요. 돌아오지 않는 개, 이렇게 가는 개가 있다고 하면은 이 어떤 Q와 Q 도트 이 상태 이걸 Q와 Q 도트로 표현되는 이 공간을 뿌엔카레 스페이스 상태 공간이라고 그러는데 뿌엔카레 스페이스라고 그러는데 이 뿌엔카레 스페이스에서 어떤 한 점에서 또 다른 점을 통해서 뭐 그냥 닫힌 궤도를 그리지 않고 그냥 계속 가버리는 이런 경우라면 Q와 Q 도트만 알면 되겠죠, 그죠? 그때 시간을 꼭 알지 않아도 그 시간은 당연히 추정이 가능할 테니까. 근데 이렇게 주기운동을 하거나 하면 시간을 알아야, 시간의 파라미터 알아야 몇 번째 돌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타임이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떤 프로블럼에서 타임이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뭐 타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겠죠? 자, 이제 우변의 이야기 거의 다 했고요. 자, 우변의 근데 이 적분이 선적분이에요. 시간에 대한 선적분이다. 선적분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선적분이에요. 라인 인테그럴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경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경로에 의존한다. 원래는 경로에 의존해야 되죠. 경로에 의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경로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또 Q와 Q 도트로 해볼게요. 이 지점 이때 타임이 T1이다.
이때 타임이 t2다고 합시다. 처음 지점에서 나중 지점으로 가는데 이 A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B 지점으로 가는데 경로가 두 개예요. C1 경로로 갈 수도 있고 C2 경로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렇게 경로로 가도 되고 이렇게 경로로 갔대요. 지금 이 적분에는 아무 표시가 없잖아요. 근데 이 적분은 이 상태 공간을 이렇게 거쳐가는 이 라그랑지안이라는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이 L이라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그려볼게요.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다 그러면 L이라는 함수를 Y축에 놓고 X축을 T를 놓고 그죠? 여기 얘가 Q도 시간의 함수, Q.2도 시간의 함수, 그 다음에 마지막 좌표는 당연히 시간. 이거 함수를 시간에서 그린 거죠. 그러면은 처음 시간 t1에서 나중 시간 t2까지 요 C1 경로로 상공간 뿌엔카레 스페이스를 움직였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라그랑지안이 뭐 이렇게 움직였을 수도 있고요. C2 경로로 갔을 때 뭐 이렇게 움직인다고 할까요? 내 마음대로 지금 잡아봤어요. 왜냐면 지금 X와 좌표가 다릅니다. 얘는 시간과 라그랑지안. 좀 전에는 Q와 Q.2. 상태는 뭘로 표현된다고? 상태 공간에서의 좌표로. 그러니까 이 상태는 여기서 여기로 A 상태에서 B 상태로 갔는데 그랬을 때 A 상태에서 B 상태로 갔을 때 어떤 경로로 갔느냐 그 경로는 이 중간에 어떤 상태를 거쳐서 갔느냐 그 이야기죠. 어떤 상태를 거쳐서 가면 그 상태마다 라그랑지안 값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요 C1이란 경로로 갔을 때 라그랑지안 값들의 변화는 이 적분과 C2라는 경로로 갔을 때 라그랑지안 값이 변하는 이 경로가 다른 것이 당연하죠. 다른 것이 일반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적분 값이잖아요. 이거 적분인데 위쪽 적분과 아래 적분이 같지 않잖아. 일반적인 경우에 지금 이게 요 해밀턴 프린스플의 요 우변에 요 델타 안쪽에 요 부분만 보면은 이게 선적분이고 경로에 의존하게 될 텐데 적분값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델타가 이제 나왔네. 그럼 델타는 뭐냐? 델타는 이게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리에이션. 이걸 바꿔봤을 때 이거에 변화가 없다. 베리에이션이 0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델타 F가 0이다. 이 말은 사실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거를 미분으로 바꿔 생각하면 쉬워요. F가 예를 들어서 이 지금 경로를 뭘로 바꿀지 모르지만 이 경로를 바꾸는 것을 뭐 어떤 알파라는 변수를 내가 도입할게요. 경로에 의존하는 경로와 관련된 어떤 변수다. 그러면은 델타 F를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냐면 dF d알파 델타 알파 이런 식으로 전미분 곱하기 알파의 베리에이션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눈에 보이죠. df d알파는 이건 전미분이야. 알파를 바꿨을 때 f가 바뀌냐 안 바뀌냐. 기울기죠. 이게 기울기. f를 알파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기울기가 0이면 이건 0이 되잖아요. 왜 이거는 0이 안 되니까 경로는 우리가 바꿀 거니까 경로를 바꾼다는 이야기는 알파가 변하는 거니까 알파를 변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경로를 어떤 알파라는 변수 하나로 우리가 파라메트라이즈를 할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경로를 알파라는 변수를 도입해서 파라메트라이즈를 해서 그걸 가지고 f를 미분하고 그러면 알파는 변하는 거니까 델타 알파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델타 f를 0으로 만들려면은 지금 그 f 자리에 지금 i가 오는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 미분값이 0이어야 돼요. 미분값이 0이란 말은 경로를 바꿨을 때 그 경로를 바꾸는 것을 파라메트라이즈하는 어떤 매개 변수에 대해서 그 함수값이 변하지 않는다. 이 기울기가 0인 점은 딱 두 개죠. 맥시멈이거나 미니멈이거나 어떤 함수가 이렇게 맥시멈이거나 미니멈이거나 이럴 때는 기울기가 0이잖아요. 이게 df, d알파가 0인 점들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맥시멈, 이런 경우가 미니멈이죠. 이런 포인트를 익스트리마라고 하죠. 극점들. 이런 극점들에서는 얘가 0이 되죠. 그러면 이 조건은 뭐냐? 해밀턴스 프린시플은 i는 우리가 액션이라고 부르고요. 액션. 라그랑지안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것이에요.
라그랑지아는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것. 너무 이름이 기니까 이걸 그냥 액션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액션 인테그럴이라고도 부르고 액션이라고도 불러요. 하여튼 i라는 기호를 쓰고요. 액션의 베리에이션이 0이다. 액션의 베리에이션이 0이다. 그 말은 그 액션 안에 들어간 요 함수 전체, 요 라그랑지아는 시간에 적분한 요 함수 전체가 경로에 상관없이 뭔가 이게 특이한 점에 가 있다 이거죠. 이게 액션이라는 함수인데 액션이라는 함수가 맥시멈이거나 또는 미니멈이거나 이런 점이면 이 조건이 만족이 되죠. 그러면 요 해밀턴스 프린시플은 뭐 하는 거냐? 이게 이 액션 인테그럴이 0이 되는 것이 0이 되는 조건이 이 개가 운동하는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의 운동 방정식을 우리가 뉴토니안 이퀘이션을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해보면 나중에 알게 될 텐데 뉴토니안 이퀘이션을 여기다 적용을 해보면 이 델타 i가 0인 경로가 곧 우리가 운동 방정식이라고 말하는 그 경로구나. 왜냐면 요 상공간에서는 수많은 경로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는데 주어진 포텐셜에 의해서 주어진 초기 조건에 의해서 가는 경로가 딱 정해져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가 정답인데 역학의 매력이죠. 답이 하나다. 반드시 그걸 구해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죠. 그걸 우리가 경로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상 가능하고 초기 조건과 운동방정식이 주어지면 그 이후 경로가 예상 가능한데 이 경로가 하나만 우리가 운동방정식을 풀어서 알게 될 건데 그 운동방정식을 풀어서 알게 될 그 경로가 존재하고 그 운동방정식을 잘 풀면 요 경로로 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헤비하게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자 됐죠? 페이지를 좀 바꿔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자.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는 것 같긴 한데 한 10분 남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 라그랑지 이퀘이션 어떻게 유도하는지를 좀 해볼까요? 해봅시다. 잠깐만요. 화면 좀 바꿀게요. 자, 여러분들 제 책의 2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한번 해보죠. 2절 가기 전에 먼저 좀 더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이 빠뜨린 내용들 좀 더 노트로 쓰고 2절은 아마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다. 1절에서 빠뜨린 내용들 좀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스테이셔너리라는 말이 필요한데 액션 인테그럴이 스테이셔너리하다, 뭐 정적이다, 뭐 이런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걸 좀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델타 i가 0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0이냐? 델타 qt에 대해서 1차까지 0이다. 이게 이제 스테이셔너리의 정의예요. 말로는 너무 어려우니까 수식으로 쓰는 게 편하죠. 수식으로 쓰면은 델타 i가 아까 액션 인테그럴의 베리에이션이었죠. 이거는 이제 시간 t1에서 t2까지 라그랑지안의 베리에이션인데 베리에이션이라는 게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는 거니까 오케이. 이게 이제 이거였잖아요. 델타 L, Q 도트 T, DT였는데 이렇게 쓰면 힘드니까 이 적분값의 베리에이션이니까 이건 나중 거에서 처음 값을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나중 거는 T1, T2는 바뀌지 않고 Q가 바뀌는 거죠. Q가 이만큼 바뀌는 거. Q 플러스 델타 Q 여긴 Q 도트 플러스 델타 Q 도트 그다음에 시간 t 변하지 않고 dt 나중 거에서 처음 거는 t1 t2 l q q 도트
t dt.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는 요 풀로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이 q 델타 q가 나오고 여기 델타 q 도트 나오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이 적분을 익스펜전 하면은 이게 델타 q의 어떤 그 뭐 1차항, 2차항, 3차항 이런 걸로 익스펜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뭐 어떤 항 델타 q의 1차항 또 0차항도 있겠죠. 어떤 상수항 델타 q 1차항 그다음에 델타 q의 2차항 등등 이렇게 갈 텐데 요 위에 것들까지 다 고려할 필요가 없이 여기까지만 고려했을 때 0이 되면 우리가 0으로 치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근데 우리가 기존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거 테일러 익스펜전인데 당연히 이게 이 델타 q 어떤 코디네이트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무한소로 줄이면 델타 q를 0으로 보내면 이거 항상 성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다. 왜? 여기 라그랑지 안에 들어가는 게 2분의 1 mv의 제곱, 이 운동 에너지 더하기 뭐 2분의 1 kx의 제곱 빼기죠. 1차 좋아진 동작 같으면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만 해봐도 이 x 자리에 q가 들어가는데 x의 제곱이 들어가잖아요. x의 제곱이 들어가는데 이게 여기다 델타 q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 경우는 괜찮겠구나, 그죠? 이 경우는 델타 q가 스몰로 가면은 하이 오더는 무시가 되죠. 근데 어떤 경우는 안 그럴 수 있어요. 반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델타 q의 퍼스트 오더까지만 하는 거를 우리가 스테이셔너리 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경우에는 항상 성립하는데 포텐셜이 논리니어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죠. 그 델타 q의 퍼스트 오더까지만 성립하면 우리는 되는 것으로 요 다음 오더는 안 보는 것으로 하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델타 qt. 델타 qt를 파라메트라이즈 하는 거. 어떻게 이걸 파라메트라이즈 할 건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양쪽 끝점에서는 양쪽 끝점이 이거죠? 양쪽 끝점에서는 베리에이션이 없다고 우리가 가정하고요. 엔드 포인트는 당연히 베리에이션 없는 걸로 가정하고, 그 다음에 파라메트라이즈 할 때 이게 뭐 이상한 함수로 파라메트라이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잘 행동하는 웰 비헤이빙하는 함수로 우리가 파라메트라이징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연속이고 컨티뉴어스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싱귤러 포인트 있으면 안 되고 non 싱귤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데리버티브 그 1차 2차 미분이 존재하고 뭐 연속이고 등등 좋은 조건 아주 well behaving 하는 함수. 가장 간단한 예가 뭐겠어요? 가장 간단한 예는 1차 함수죠. 1차 함수. 델타 qt를 어떻게 모델링하면 가장 간단하겠냐? 수만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어떤 알파라는 값 곱하기 어떤 이타 t라는 함수. 이타예요. 그리스어 이타 t. 알파 곱하기 이타 t 이런 꼴로 보자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요 엔드 포인트가 만족돼야 되는 조건으로부터 알파 이타 t1이 알파 이타 t2가 돼야 되니까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알파는 0이 아니라고 하면 이타가 t1과 t2에서 엔드 포인트에서 같다. 자동적으로 성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웰 비헤이빙 하니까 1차 함수는 무조건 좋은 함수잖아. 미분 가능하고 그죠? 이렇게 이제 도입을 하면은 그러면 이게 베리에이션이니까 그러면 Q는 뭐냐? Q는 어떤 시간 t에서 Q는 원래 뭐 시간 제로 알파가 0일 때 알파에 또 의존해야 되구나. 이게 알파 좌표를 넣어야 되군요. 알파에 또 의존하니까 시간 t 알파 이퀄 제로일 때 값에서 알파 이타 t를 더하면 되겠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여기서 이거 뺀 게 델타 qt잖아요. 델타 qt가
q t 알파 빼기 q t 제로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파라미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 나오던 제 액션 인테그럴에서 i 있었는데 이걸 이제 파라메트라이즈해서 우리가 경로를 이 알파라는 파라미터로 지금 파라미터를 한 거니까요. 이걸 어떻게 이제 t1에서 t2까지 l 여기다 이제 q만 넣는데 이게 파라미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알파를 파라미터를 q 도트 t 알파 그다음에 t dt 안 썼지만 이 경로가 지금 알파로 파라메트라이즈가 된 거죠. 경로를 파라메트라이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qt를 파라메트라이즈 하면서 그 파라미터로 들어간 것이 결국은 경로를 파라메트라이즈 하게 된 거예요. 경로 적분인데 그 경로를 파라메트라이즈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를 이제 parameterized action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경로를 일단 파라메트라이즈를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델타 i는 0이다. 이게 이제 해밀턴 프린시플인데 해밀턴 프린시플은 어떻게 표현되냐? 델타 i 아까도 했지만 di d 알파 델타 알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i니까 요거를 알파에 대해서 전미분하면 되죠. 이걸 어떻게 전미분해? 이렇게 dd 알파 해가지고 dt까지 이 연산을 하면 되죠. 이 연산 좀 시간 걸리니까 이게 2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다음 시간에 하죠. 자, 이게 이제 해밀턴스 프린시플이고요. 해밀턴스 프린시플은 액션의 베리에이션은 스테이셔너리하다. 그 스테이셔너리한 경로에서 우리가 그 물리계가 움직이는 궤도, 그 물리계가 움직이는 원리를 우리가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뉴토니안 이퀘이션에서 배웠던 그것인데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고 있는 거다. 조금 어려운 말. 그러니까 뉴턴 이퀘이션은 이제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적분 방정식이죠. 적분 방정식의 베리에이션. 적분 방정식을 한번 미분하면 거기서 이제 나중에 미분 방정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운동 방정식이 나오게 돼요. 이걸 통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라그랑지안 운동 방정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게 될 거예요.